중증 질환을 앓는 18세 아들을 매일 버스 뒷좌석에 싣고 출근해야 했던 56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걷지 못하게 된 아들을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버스에 함께 태웠지만 돌아온 것은 민원과 규정 위반 조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남긴 작은 포스트잇 응원 한 장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700장이 됐고요. 그 따뜻한 여론은 결국 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 사회에서 홀로 버티는 부모들의 현실과 작은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엄마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며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어디였나요? 우리 사회가 이런 부모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한 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마음 울리는 얘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박영희 씨입니다. 56세고요. 서울을 노비는 버스 기사지요. 그런데 영희 씨 버스에는 특별한 승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승객 때문에 영희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15년째 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기사지요. 매일 똑같은 노선을 달리고 똑같은 승객들을 만나고 그저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 이상하지 않아요? 맨 뒷자리에 휠체어가 항상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고등학생 같은데 매일 저기 앉아 있어. 기사님이 가족인가 봐.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헐끗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우리 아들 준서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18살,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나이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분은 민원을 넣겠다고 투덜거렸고 어떤 분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준서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휠체어를 고정하는 끈을 매번 확인했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서 허술해 보였지만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승객들은 계속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냥 운전대를 꽉 잡고 앞만 봤습니다. 3개월 전 일이었어요. 준서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죠.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면역계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해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뛰어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걷지를 못한다니요. 저 선생님,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재활을 꾸준히 하면은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병원비 얘기가 나왔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8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후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워왔었거든요. 준서와 초등학교 6학년인 딸 민지까지요.
버스기사 월급으로는 빠듯한데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아휴, 일을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준서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준서는 혼자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도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일을 쉬면은 생계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엄마, 나 때문에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준서가 병원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직 아이인데 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너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해. 그냥 엄마 버스에 태워줘. 그럼 되잖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버스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한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버스 맨 뒷자리에 고정할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끈으로 묶고 안전띠를 추가로 매고. 위험해 보였지만 준서를 혼자 들 수는 없었거든요. 첫날 준서를 버스에 태웠을 때 승객들의 반응은 상상 그대로였어요. 놀라는 분들, 뭔가 말하려다 참는 분들, 그냥 외면하는 분들까지 다양했죠. 기사님, 이게 뭔가요? 버스에 웬 휠체어가 있습니까? 한 승객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해서 승객들한테 불편을 줘도 되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준서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했어요. 엄마, 괜찮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준서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상하게도 8년 전 남편의 사고 이후로 운전이 무서웠는데 준서 때문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연락이 왔죠. 박영희 기사님, 승객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내일 안전점검팀이 나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점검팀이 버스에 탔을 때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공무원들이 휠체어 고정장치를 살펴보고 뭔가 적고 있었거든요. 이건 안전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정이 이해하지만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애가 뭐가 어때서? 이 엄마 아주 기특한 사람이야. 75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매일 이 버스를 타시는 단골 승객이었죠. 할머니, 그래도 규정이고 뭐고 자식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엄마가 어딨어 세상에. 너희들은 이런 마음 모르지. 할머니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렸어요. 어떤 분들은 할머니 편에서, 어떤 분들은 규정 얘기를 했죠. 준서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위축될까요? 점검팀은 경고장을 주고 갔어요.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함께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료 기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안 좋은 꼴 보려고 그러냐?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어쩔 건데 그래. 최 기사님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62세의 베테랑 기사님이셨죠. 야, 너희들 자식 없냐?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최 기사님은 투덜거렸어요. 그래도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 이렇게 대놓고 하면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버스 뒷좌석에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거든요. 헝아, 아프지 말고 힘내요. 대학생 언니가. 준서가 그 쪽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어요. 엄마도 힘내세요. 멋진 아들 두셨네요. 그 다음 날에도 쪽지가 늘어갔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림까지 그려준 것도 있었어요. 버스 타고 다니는 할머니가 쓰신 것 같은 반듯한 글씨도 있었죠.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도 아들이 있어요. 그 마음 알아요. 아유,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딨어. 정말 감동했어요. 일주일 만에 포스트잇이 20장 넘게 붙었어요. 승객들이 타면서 하나둘 쪽지를 남기고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젊은 직장인이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기사님,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이런 따뜻한 얘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세상에 좋은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버스라는 제목으로 말이지요. 최 기사님도 변했어요.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면서도 몰래 재활용품을 모아서 돈 봉투를 건네주셨거든요. 야, 이거 가져가. 치료비에 보태. 아유, 기사님, 이건 됐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서시는데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따뜻해 보이던지요. 그런데 한 달 후 교통공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박영희 기사님, 더 이상 개인적인 동승은 불가능합니다. 내일부터 규정을 어기면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준서가 버스에서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숨이 힘들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세웠어요. 준서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분은 119에 신고하자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서를 돌보는 것도 일을 계속하는 것도 모두 한계였거든요. 버스 기사로서도 그리고 엄마로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미안해.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픈 건 준서인데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승객 중 한 분이 일어났어요. 매일 타시는 단골 할머니였죠. 기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이 아이를 지켜봤는데요. 공사에 직접 우리가 말할게요.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날 버스 안 모든 승객들이 교통공사에 집단 민원을 넣었어요. 준서의 호흡 곤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온라인에 퍼졌죠.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규정 위반이에요? 모자 둘 다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엄마가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터넷에 퍼진 영상을 본 사람들이 교통공사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중증장애 학생 대중교통 이용 개선 방안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저희 얘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거죠. 일주일 후에 교통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희 기사님,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증장애 학생 동승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규정을 어긴 게 오히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라니요. 새로운 안전장치도 제공해 주었어요. 휠체어 전용 고정장치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까지 말이에요. 준서도 공식적으로 보호 동승 허가를 받았죠. 버스 안 포스트잇은 어느새 700장을 넘어섰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응원 메시지가 붙어요. 최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영희야, 네가 옳았어.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그날 준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어. 저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결국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은 준서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다리에도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어요. 대학 입시도 특별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버스 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객들이 준서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요. 저에게도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당신 차만 타면 마음이 편해. 그게 진짜 기사야.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요. 8년 전 남편의 사고 이후로 저는 운전이 무서웠거든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준서 때문에 다시 잡게 된 이 핸들이 제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거요. 며칠 전에는 준서와 함께 남편이 사고 났던 그 교차로를 다시 방문했어요. 8년 만에 말이에요. 엄마, 무섭지 않아? 이제 안 무서워. 우리 준서가 있으니까. 나도 엄마가 운전해줘서 다행이야. 난 한 번도 무섭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까 벼랑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준서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준서가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요즘 버스를 운전하면서 자주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무심히 타고 내리는 버스 한 칸에도 누군가의 삶이 실려 있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작은 선행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말이에요. 준서는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가장 약한 존재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선행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영희 씨와 준서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영희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